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실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좀 참작할 만한 포인트가 있느냐 이거 하나 살펴보셔야 되고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모임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리기사가 잘 배정되지 않았고 1시간 정도 기다려서 대리기사가 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도중에 기사님이 일방적으로 콜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콜이 잡히지 않아서 집도 멀다 보니 정말 아니란 생각으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차 중에 옆에 있던 차를 살짝 건드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제가 음주운전했다는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음주운전이 이번으로 두 번째 걸리는 상황이라 실형이 나올 것 같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정말 실형밖에 답이 없는 걸까요? 음주운전 재범은 하기도 어려운 상황일까요? 정말 너무 대리기사가 안 잡혀서 저도 잘못된 행동인 걸 알지만 너무 피곤해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경우 선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자, 먼저 사연 주신 분의 경우는 음주운전죄가 재범인 상태고 주차장에서 나오는 상태에서 대물 사고가 있었다는 포인트거든요. 이 두 가지 이슈가 있는 사안에서 지금 실형 선고를 받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1년 11월 25일 날 음주운전 관련된 처벌 규정, 특히 이진아웃과 관련된 처벌 규정이 위헌 결정이 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고요? 자, 이전까지는 이진아웃이고 운행거리가 길다거나 또는 인사사고가 발생했다거나 하는 그런 추가적인 어떤 사유가 붙어졌을 때는 실형 선고도 왕왕 나오곤 했었기 때문에 이진아웃 사고에 있어서는 선고가 날 때까지는 그 당사자가 가슴이 두근두근함을 피하기가 어려웠었어요. 근데 최근에 그 이진아웃이라 하더라도 그 실제 재범한 그 기간이 얼마 만에 재범을 했는지 그리고 그 음주운전에 이르게 되는 경우의 구체 사정에 대한 종합적 고려 없이 일반적인 그 법 조항을 적용해서 좀 가중하게 처벌하는 이 형태, 이 규정 자체는 문제가 있다, 위헌의 소지가 있다 해서 위헌 결정이 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헌 결정이 난 이후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일반 형법상의 음주운전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전에 있던 이진아웃에 근거했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전에 받았던 그 처벌 수위보다는 확 현저히 떨어지는 형태의 처벌이 예상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당사자인 경우는 비록 음주운전죄가 재범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하면 또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냥 거의 없어 보여요. 그 이유도 구체적 사실관계를 들어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전에 대리기사분을 이용했던 정황이나 이용 실적 기록이나 이용 기록, 거래 내역 등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 사안에서도 실제로 대리기사분을 콜을 했는데 콜이 일방적으로 취소가 됐잖아요. 그런 사정을 잘 설명을 하면 양형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유리하게 좀 작용될 여지가 크다 이렇게 보이고요. 둘째는 주차장에서 살짝 그 차량을 이동하다가 지금 사고 난 경우 케이스에 해당하기 때문에 운행 거리 또한 상당히 짧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하고 나머지 일반적인 양형적인 어떤 정상관계를 덧붙이면 충분히 실형 선고 또는 뭐 집행유예 이런 것들 피해서 충분히 벌금형으로도 막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자, 여기서 추가해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 주차장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만약 그 주차장이 일반적인 도로에 해당되는 그런 사안이 아니다. 도로가 아닌 일반적인 엄폐기, 개폐기가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에서 일어난 사고였다 하면 그 행정처벌에 있어서 그 면허 취소 또한 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실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좀 참작할 만한 포인트가 있느냐 이거 하나 살펴보셔야 되고요. 운행거리가 얼마나 기냐 짧으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대물사고만 있었느냐 아니면 대인사고도 있었느냐. 대인사고 났다면 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중요하냐. 음주운전 사고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인사사고가 있었냐 없었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 종합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 제일 중요한 거 빠졌어요. 뭐냐면 혈중 알코올 농도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그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을 당시에 측정된 혈중 알코올 농도 이것도 중요하죠. 물론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고 추후에 사후에 이제 적발이 되고
음주운전 당시의 수치를 역으로 추산해서 이제 계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는 그 경우에 있어서는 물론 추정치를 이용하겠지만 그때 또한 추산된 혈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도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여러 가지 정황을 합쳐서 이 사람은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되겠다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악의 경우 대인 사고 나서 그 사람이 사망하거나 중상해까지 그러니까 불구로 이어지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기본적인 형태의 실형 선고가 나는 것은 지금 현행법 규정에 따르면은 이제는 좀 쉽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재범이라고 하는 것은 2범, 3범, 4범, 5범 이 모든 것들 다 재범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물론 당연히 본 사연을 주신 사람처럼 뭐 딱 2번에 해당되는 경우다 했을 때는 실형 선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이 경우가 횟수가 아주 많아요. 예컨대 뭐 3번, 4번, 5번, 6번 전부 이렇게 가고 있고 재범에 이르게 된 기간도 상당히 좁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현행법에 따른다 하더라도 당연히 실형 선고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이번 시간 음주운전 재범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는데 여러분 음주운전에 관련된 처벌 기준이 원래 조금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관련된 규정이 위헌 결정을 받았던 경우도 있죠. 여러분 그렇다고 방심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여전히 음주운전과 관련된 처벌의 음주운전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 이 자체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 따라서 술 깬 것 같은데 하는 안일한 마음으로 운전자를 잡는 일이 결코 있으면 안 되겠죠. 항상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말 못할 사연들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읽어보고 사연을 채택해서 5분 상담소를 통해서 여러분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멀쩡할 때는 내가 음주운전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술만 먹으면 실수한다 이 말이에요. 이처럼 재범에 대한 우려가 해당되는 범죄에 있어서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범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마약 관련되는 범죄입니다. 또 하나가 성범죄와 관련된 예컨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라든지 공중 밀집 장소에서 이제 추행을 하는 그런 형태라든지 이런 범죄들 같은 경우도 상습성을 이제 띠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방 말씀드렸던 이 3가지 형태의 범죄에 있어서는 재범에 대한 우려가 높다, 낮다 이 부분이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 얘기는 뭐죠 여러분? 실제 재판을 받을 때 난 여기에 대한 재범 우려가 상당히 낮은 사람이다 하는 부분에 대한 자료들을 많이 준비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일반적으로 뭐 약물 치료를 받고 뭐 병원 치료도 받는 경우도 있는데 필요하면 하셔야죠. 그리고 반성문도 중요하고요. 재범 방지에 대한 각고의 어떤 그런 방법들을 강구하시는 것. 이 또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는 겁니다.